방은 고요하다. 먼지 쌓인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만이 텅 빈 의자 하나를 외롭게 비춘다. 당신은 그곳에 앉아있다. 그녀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 벽에 걸린 그림자 속에서 삐걱이는 마룻바닥 소리에서 그녀의 환영이 아른거린다. 그녀는 왜 떠났을까? 당신은 모든 것을 되짚어본다. 큰 다툼도 없었다. 배신도 없었다. 당신은 성실했고 안정적이었으며 언제나 그녀의 곁에 있었다. 적어도 당신은 그렇게 믿었다. 이것이 바로 99%의 남자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관계의 건강을 측정하는 착각. 그들은 관계라는 생명체를 돌보는 정원사가 아니라 이미 정복한 영토를 지키는 경비원이 된다. 당신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녀를 사랑하는 행위를 멈춘 것이다. 사랑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확신의 마취, anesthesia of certainty라 부른다. 그녀가 내 곁에 있다는 확신이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뛰었던 당신의 심장을 서서히 마취시키는 현상.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세상을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녀의 작은 기쁨, 은밀한 슬픔, 하루 동안 그녀의 마음을 스쳐간 수만 가지 생각의 파편들을. 당신의 존재는 더 이상 그녀에게 설렘을 주는 선물이 아니라 방 한구석에 놓인 익숙한 가구처럼 변해버렸다. 편안하지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는, 이것은 배신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배신은 뜨거운 분노라도 일으키지만 감정적 방치는 차가운 무관심 속에서 영혼을 서서히 얼어붙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때 당신의 사소한 농담에도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웃던 그녀였다. 당신의 작은 칭찬 한마디에 하루 종일 행복해하던 그녀였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당신의 세상에서 그녀는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공기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당신은 잊었다. 공기도 순환하지 않으면 오염되고 가장 당연한 것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여기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다. 그의 이름은 준. 그는 유능한 건축가였고 수민이라는 여자를 미치도록 사랑했다. 연애 초반 준의 세상은 온통 수민을 중심으로 돌았다. 그는 그녀의 마음에 자신만의 웅장한 건축물을 짓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기억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꽃, 무심코 흥얼거리는 노래, 잠들 때의 작은 습관까지. 그의 관심은 그녀를 향한 끊임없는 탐험이었다. 수민은 그 사랑 안에서 피어났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가 된 것 같았다. 그의 눈에 비친 자신은 언제나 빛나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그녀의 마음을 얻었다. 그들은 함께 살기 시작했고 준은 자신이 지은 가장 완벽한 건축물, 즉 안정된 관계에 입주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비극은 시작되었다. 공사가 끝나자 건축가는 현장을 떠난 것이다. 그의 관심은 이제 다른 프로젝트, 즉 그의 일과 성공으로 옮겨갔다. 그는 더 이상 수민의 하루를 묻지 않았다. 저녁 식탁에서의 대화는 일에 대한 푸념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채워졌다. 그 계획 속에 수민은 있었지만 진짜 수민은 없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위해 행동했다. 비싼 선물을 사주고 기념일을 챙겼다. 하지만 그것은 영혼 없는 의무에 가까웠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비용처럼. 수민은 서서히 시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웃음은 희미해졌고 눈빛은 공허해졌다. 그녀는 텅 빈 집을 홀로 지키는 유령이 되어갔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준, 나 요즘 너무 외로워. 당신은 여기 있지만 여기 없는 것 같아. 이것이 그녀가 보낸 마지막 구조 신호였다. 그녀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아픔을 알아달라고, 다시 한번 자신을 봐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을 뿐이다. 바로 여기서 준은 99%의 남자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그는 그녀의 감정을 문제로 치부해버렸다. 그는 말했다. 요즘 회사 일이 얼마나 힘든데 내가 다 너랑
잘 살려고 이러는 거잖아.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끝냈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었다. 그녀의 감정적 현실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드는 폭력이었다. 여자는 논리적 설명이나 해결책을 원한 게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감정이 있는 그대로 수용되기를 바랐을 뿐이다. 그랬구나. 외로웠구나. 단 한마디의 공감이면 충분했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의 감정의 파도를 막기 위해 논리의 댐을 쌓았다. 그는 몰랐다. 그 댐이 그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고립시키는 감옥의 벽이 된다는 것을. 그날 이후 수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미 감정적으로 떠난 사람이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어느 날 아침 주는 텅 빈 침대에서 눈을 떴다. 수미는 사라지고 없었다. 식탁 위에는 차갑게 식은 커피와 짧은 메모만 놓여 있었다. 미안해. 주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끝내 알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관계라는 건축물을 완벽하게 지었다고 믿었으니까. 그저 입주자가 변심했을 뿐이라고. 이제 다시 당신의 이야기로 돌아오자. 당신의 텅 빈 방, 그리고 그녀의 부재. 당신은 준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치명적인 실수는 거창한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미세한 무시, 작은 외면에 있다. 나중에 피곤해서 별일 아니겠지 라는 말들 속에 스며든 독이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당신의 시간이 아니었다. 당신의 온전한 현존 프레젠스이었다. 당신의 눈이 휴대폰이 아닌 자신을 향하고 당신의 마음이 일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에 머무는 그 순간. 사랑은 성취가 아니라 과정이다. 정복이 아니라 매일 가꾸는 정원이다. 당신이 그 정원에 물 주기를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은 사막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진실은 이것이다. 그녀는 당신을 떠난 것이 아니다. 당신이 먼저 그녀를 떠나보낸 것이다. 당신의 무관심과 당연함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을 보라. 그녀의 눈을 보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녀가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라. 그녀의 마음이라는 정원에 매일 새로운 씨앗을 심어라. 호기심이라는 물을 주고 공감이라는 햇빛을 비추어라. 사랑은 그렇게 피어나는 것이지 한번 피었다고 영원히 지지 않는 박제된 꽃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언젠가 이 차가운 방에 홀로 앉아 사라진 그녀의 향기를 그리워하며 자문하게 될 것이다. 나는 대체 무엇을 놓쳤는가라고.